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실전 문제풀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재 117쪽, 교재 117쪽 45번부터 117쪽 45번부터 그다음에 122쪽 67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23문제 정도고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은 쉽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45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45번부터는 사실은 여러분이 1차 지필평가 때도 풀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복습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4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에 보면은 가는 나무가 50m까지 자라면서 다층의 숲을 이루죠. 다층의 숲. 그래서 얘는 열대우림 기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번의 열대우림 기후. 가는 나는 드문드문 관목이 있고 키가 큰 풀이 자란다. 그래서 얘는 사바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가에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산림지대, 타이가라고 부르는 산림지대 냉대. 자, 냉대 기후. 냉대 기후는 타이가하고 연교차가 가장 크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는 활동층과 영구동토층이 분포한다. 얘는 한대 기후 중에서도 툰드라에 해당하죠. 한대 기후 중에서도 툰드라 기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층은 이렇게 움직이는 땅이고 영구동토층은 영원히 꽁꽁 얼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3번. 가는 나보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 예, 적도 수렴대, 비가 연중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3번이고 나에 혹시 건기가 나타날 때, 나에서 비가 안 올 때 건기가 오기가 뚜렷하다는 것이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비가 안 올 때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4번. 나는 가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수목 밀도는 가가 높죠. 가가.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기온의 일교차가 더 큽니다.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46번은 가를 보면 가는 경사가 급하고 지면에서 띄운 바닥이 있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평평한 지붕이 평평하고 좁은 골목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열대기후 지역이고 열대, 그 다음에 나는 건조기후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1번.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이게 답이네요. 1번. 그리고 1번에 해당되는 보기는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일교차가 큽니다. 화전농업을 통해 얌과 카사바를 활발하게 재배하는 건 가입니다. 가가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수목밀도는 가가 높죠. 가가 높다. 수목밀도는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정도니까요. 열대기후 지역이 나무가 훨씬 많죠. 건조기후 지역은 나무가 못 자라는 무수목 기후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가는 나보다 바람에 의한 지형 형성작용이 활발하다. 바람에 의한 지형 형성작용은 나에서 잘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 공부했었죠. 모래 언덕인 사구하고 그 다음에 버섯바위 팅팅팅 해가지고 바위 하단을 모래가 때려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 했었잖아요. 깨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5번. 나는 가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연 강수량은 가가 많죠. 가가.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죠. 자, 47번입니다. 47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 그럼 나만 신경 쓰면 돼요. 나만 신경 써서 문제를 푼다는 걸 기억하고 갑시다. 먼저 이걸 볼 때는 가운데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자, 타이가가 나타나는 냉대기후 지역이니까 위도가 높은 데 있죠. 고위도에 있으니까요. 얘네 A, B, C 중에 하나를 고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냉대기후의 특징에서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연교차가 크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연 강수량은 가가 더 많겠죠. 가가 더 많겠다. 그래서 답은 1번. 일단은 가운데.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먼저 가운데
가운데가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살펴본 다음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가운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48번은 여러분 교재에는 우측에 나국가라고 되어 있죠. 둘 다 갑니다. 둘 다 가국가의 화표와 가국가의 우편 엽서입니다. 그래서 킬리만자로와 산, 예, 이곳은 사바나 기후겠죠. 사바나 기후.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보기고, 오아시스 대취하자, 이건 건조 기후겠죠. 건조 기후.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사파리를 하니까 기역 디귿이고, 난방 열기로 집안이 녹는 걸 막기 위해 고산가옥을 짓는다. 얘는 한대 기후 지역, 특히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면은 118쪽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요. 그 49번을 보면요. 얘네들은 다 지금 가장 추울 때도 20도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다 열대 기후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다는 다 열대 기후고, 비가 연중 고르게 많이 내리는 가를 열대 우림 기후라고 부르고, 비가 안 올 때가 있죠. 비가 안 올 때, 겨울에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사바나가 됩니다. 사바나. 자, 사바나 기후. 그 다음에 여름에만 몰아서 비가 내리는 열대 몬순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라고도 하죠. 열대 몬순 기후. 가는 열대 우림 기후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가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뭐를 보면 되냐면요, 막강 꺾은 선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다가 이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1번은 틀리고, 2번 나는 가보다 식생의 종류가 다양하다. 식생의 종류는 열대 우림 기후가 더 다양하겠죠. 사바나보다는. 사바나는 소림 장초, 드문드문 나무와 풀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3번 나는 다보다 영강수량이 많다. 영강수량은 막대의 크기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도 다가 많구나는 걸 알 수가 있고, 4번 다는 가보다 계절풍의 영향.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고, 가나다 모두 북반구에 위치한다. 북반구에 위치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는 7월달이 기온이 가장 낮죠. 7월달에 기온이 가장 낮다는 말은 7월달이 겨울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남반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0번으로 가겠습니다. 50번에서 이제 누적 강수량이 나오는데요. 누적 강수량은 일단 제일 끝에 있는 12월에 있는 강수가 연강수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고르게 이렇게 증가하면 1년이 고르게 비가 내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면 이 시기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가나다를 보면요, 가는 20도보다 높고, 나도 20도보다 높고, 다는 20도보다 안 높은데, 다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내려온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열대 고산입니다. 열대 고산기후. 고산기후는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상춘기후라고 말을 했었죠. 자, 기억. 가는 연중 대륙성 강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대륙성 강수가 높게 나타나고, 니은. 나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뭐가 크게 나타나냐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걸 다 지워버려요. 자, 니은 들어가는 걸 다 지워버리고, 다는 6월부터 8월에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그럼 6월부터 8월에 봤더니 많이 늘어나죠.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걸 의미하니까 답은 기역 디귿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북반구, 다는 남반구에 해당한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다를 보면, 다는 지금 비가 오는 계절이 있죠. 비가 오는 계절이 6, 7, 8월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열대기후에 비가 내리면 여름에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6, 7, 8월이 여름이면 이때 이 지역은 열대 고산기후 중에서도 북반구에 해당하는 열대 고산기후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1번입니다. 자, 51번에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이런 거는 쫄지 말고 이렇게 하나 써보면 됩니다. 자, 편차. 자, 편차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편차는요, 월 강수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평균을 뺐을 때의 값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비교를.
자, 비교를 해보자. 그럼 플러스가 되면 뭐가 크죠? 이게 큰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큰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기라고 부르는 거고, 우기, 비가 내릴 때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건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51번을 보면은 얘는 그래서 이쪽이 건기가 되고 여기가 우기가 되는데, 우와, 기온이 높을 때 건기가 되죠. 그러면 얘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만 여름에 비가 안 옵니다. 다른 데는 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자, 52번. 52번을 보면 52번에서는 일단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가는 지중해성 기후고, 나를 보면 나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나는 서울입니다. 서울, 우리나라죠. 두 지역 모두 온대기후에 속한다는 맞는 말이고, 나는 가보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말이죠. 빨대 빨씨.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크잖아요. 두 지역 모두 여름에 곡물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답은 3번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는 여름에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곡물농업이 주로 이루어지죠. 가는 대륙 서안, 나는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맞고, 겨울철 작물 재배는 가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가는 겨울에 별로 안 추워요. 겨울에 별로 안 춥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자, 다음 페이지 1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9쪽은 53번입니다. 자, 다음은 답사기의 일부이다. 답사기. 자, 와인 이런 게 나오면 지중해성 기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6월 21일 하지인데 자정인데도 해가 안 진다. 그럼 백야가 나타난다. 그럼 고위도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은 이곳, 그 다음에 이곳. 네, 이런 곳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6월달이 여름인 곳을 찾아야죠. 백야는 언제 나타나냐면 여름에 나타나요. 우리를 생각해도 우리가 여름에 밤이 길어요, 낮이 길어요? 우리도 여름에 낮이 길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고위도로 가면 낮이 길어서 정말 낮밖에 없어서 백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답은 1번 북반구를 찾는다라는 말이니까요. 자, 5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4번을 보면요. 가는 지중해성 기후. 여름에 비가 안 내리니까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반면에 다는 고르게 비가 내리잖아요. 얘는 서안해양성 기후. 자, 서안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얘는 온대 계절풍 기후.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여름에 비가 덜 내리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나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연평균 기온은 나가 높죠. 얘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리고, 다는 가보다 강수의 계절차가 크다. 강수의 계절차는 다가 제일 없죠. 연중 고름 강수가 나타난다. 4번, 가는 대륙 동안, 나는 대륙 서안에 위치한다. 가와 다는 대륙 서안에 위치하고 나는 대륙 동안에 위치하죠. 5번, 가, 다는 모두 1월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 이 말을 번역해서 알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의 낮 길이가 길려면 1월이 여름이어야 돼요. 1월이 여름이려면 남반구여야 됩니다. 논리적인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 다는 다 북반구니까 그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55번으로 가면요. 55번에서도 이때 비가 안 내리네요. 이때 비가 안 내리면 고기압의 영향이니까 답은 4번이에요. 엄청 쉽죠? 이때는 비가 내려야 하니까 계절풍이고, 아까 봤던 그래프랑 유사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6번입니다. 56번은 이 모양을 보면 이곳은 영국이에요. 영국은 자, 경도가 영도 시작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자, 얘네는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무역풍대에 위치한다는 건 저위도에 있어야 한다는 거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사바나 기후의 특성입니다. 사바나 기후의 특성. 경엽수를 이용한 농업이 발달했다는 건 수목농업에 대한 거고, 5번,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연교차가 큰 건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온대계절풍 기후 또는 AM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열대 몬순, 열대 계절풍 기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0쪽으로 가겠습니다. 57번입니다.
이탈리아의 소아배 포도 기후니까 얘는 지중해성 기후. 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일본은 온대 계절풍 기후잖아요. 온대 계절풍 기후. 그러면 얘네가 먼저 큰 것부터 찾아볼까요? 연교차는 A를 보면 A는 작은 거네요. A가 작은 거니까 연교차가 작고, 얘도 작고, 그 다음에 최나널 강수량도 작고, 근데 겨울 강수 집중률은 높죠. 그러니까 얘는 틀리고, 그 다음에 얘는 많이 오죠. 얘는 비가 많이 오니까 여름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겨울 강수 집중률은 앞에 있는 가가 높죠. 가가 높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넣어서 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58번입니다. 58번은 넘실넘실한 바닷물인데 한류가 흐른다. 한류가 흐르면 안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이곳하고 여기. 두 개 얘기했습니다. 벵겔라 해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미부 사막, 페루 한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유목게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AC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5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9번을 가면 6월부터 8월이 12월이 온난습유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온난습유라는데 똑같은 말이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달이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지중해성 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로 간다 라는 겁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로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들리냐면 사막을 들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얘는 카나트죠. 카나트는 우리가 영상을 봤었죠. 카나트는 지하 관계 수로입니다. 왜냐면 지표로 흐르는 물이 다 증발을 많이 해버리니까 건조기후 지역은 증발량이 많으니까요. 이곳은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1번 연강 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많죠.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건 열대 우림기후입니다. 열대 우림기후. 그 다음에 이곳은 양을 주로 키웁니다. 양을 주로 많이 키우고 잦은 강수, 비가 잘 안 오니까요. 홍수에 의한 우려는 별로 없죠. 그래서 답은 틀리니까 5번을 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6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1번은 포켓몬인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다음번에 할 거지만 그래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사바나입니다. 사바나. 그러니까 얘는 열대기후가 되고 열대기후. 그 다음에 나는 툰슬롱모이니까 얘는 한대 툰드라 기후군요. 툰드라 기후. 그래서 이걸 보면 나의 특징을 고르는 거죠. 나의 특징은 위도가 높고 연교차가 크고 영강수량이 적으니까 답은 1번 A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1번 A라고 풀어주면 된다. 62번. 자, 에디는 사막여우니까 어디에 살겠어요? 사막은 여기 하나밖에 없고 포비는 북극곰이니까 북극곰. 그래서 BD 이렇게 풀어주면 돼서 답은 2번입니다. 별로 안 어렵게 쉽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대지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지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천천히 정리해 가면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3번을 보면 63번의 A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죠. 스칸디나비아 산맥 써주고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써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산맥 찾아서 써요. B는 히말라야 산맥. C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D는 죽지 않는 산맥.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A는 신생대 조산운동을 받아 형성됐다. 고생되니까 X. B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럴 때에는 지진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공부해야죠. 이거 공부한다. 자, 3번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는 뉴질랜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얘는 고기습곡 산지라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래서 답은 안 되고, C하고 D하고 비교해보면 중학교 2학년과 할아버지죠. C가 할아버지고 D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이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와 D는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B만 그래요. B만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4번은 A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있어요.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있다. 그래서 얘는 땅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땅이
판이 갈라지는 경계로 새로운 진각이 형성된다는 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D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 해당한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데스 산맥이 있는 곳이거든요. 안데스 산맥이 있는 곳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 있어요. 이거는 이번 주 지구과학 시간에, 지난주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A는 B보다 화산의 발생 빈도가 낮다. 이건 했던 거네요. 3번. 이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4번. B는 C보다 조산운동 받은 시기가 낮다. 자, A는 아이슬란드고 B는 히말라야 산맥이고, C는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얘는 순상지예요. 순상지.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순상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순상지가 조산운동을 받은 시기가 훨씬 예전이겠죠. 그러니까 B는 C보다 조산운동 받은 시기가 늦다는 맞는 말이고, D는 C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D가 높죠. D가 높다. 왜냐하면 순상지는 다 깎여가지고 평평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자, 65번도 정리해 볼게요. A는 아이슬란드고, 아이슬란드. 자, 그다음에 B는 우랄산맥. C는 순상지죠. 순상지. 그냥 시베리아 순상지라고 쓰면 돼요. 순상지. 그 다음에 D는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A는 D보다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D의 특징은 화산활동이 잘 없다는 거랬죠. 답은 1번이에요. 2번 B는 C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C가 이르다. B하고 D하고 평균 해발 고도를 비교해 보면 D가 높다. D가 신기니까. D는 고기스콕 산지로 석탄이 주로 분포한다. 아니죠. 얘는 고기스콕 산지는 B입니다. B. 자, B다. 그 다음에 A는 지각판이 충돌하는 것. D는 지각판이 분리되는 곳에 있다.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그래서 A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땐 발산형 경계라고 배우는 거고, D는 이제 수렴형 경계 또는 충돌형 경계라고 배우는 겁니다. 지구과학과 함께하니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자, 66번을 보면요. A, D 산맥 한번 써볼게요. A는 우랄 산맥이고, B는 히말라야 산맥. C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D는 로키 산맥이에요. 자, 해봅시다. A는 B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틀렸죠? B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A와 C 산지에는 빙하호가 발달한다. 빙하호가 발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A와 D의 동쪽 사면에는 사막 기후가 나타난다. A하고 D의 동쪽 사면에는 사막이 나타납니까? 여기 사막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X. 그 다음에 C는 D보다 지각이 안정되어 있다. C는 D보다 지각이 안정되어 있죠. 왜냐면 C가 고기스콕 산지고 D는 신기스콕 산지니까. 그 다음에 C는 D 주변보다 석유가 아니라 뭐죠? 석탄이다 라고 표시가 이미 교재에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67번 문제입니다.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일단은 가는 신기가 되고 신기조산대, 나는 고기조산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가는 고생대부터 고생대 중기까지 X겠지. 신기니까. 나는 지각이 불안정하여 반대가 되겠죠. 얘가 신기가 되겠죠. 지각이 불안정하여. 가는 나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 높죠.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지각판의 경계에서 멀리 있죠. 멀리 있으니까 안정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5번 가는 석탄, 나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아니죠. 가가 석유, 나가 석탄. 그래서 67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67번 같이 비교해서 고기스콕 산지하고 신기스콕 산지를 비교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풀고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 블로그에 질문을 올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